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는 지난 차시에 이어서 최신 기출문제 연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 2번까지 했고요. 모두 완성 이후에 부가세 신고서를 저장 후 벗어나시면 되고요. 자, 3번은 약간 다른 일기 예정 신고인데요. 일기 예정 신고에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된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건데요. 이 순서적으로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의 부속 서류가 마감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마감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겠죠? 확인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부가세 신고서, 그죠? 부가세 신고서 누를게요. 누르시고요. 일기 예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기신고 눌러보시면 마감, 마감 글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이게 보여지고 있다는 게 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마감이란 글자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감 취소도 한번 눌러볼까요? 마감 취소. 취소를 바로 되진 않아요. 여기서 내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신고서, 학계표, 그죠? 되어 있구나.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지금 다 됐는데 이제 신고서만 지금 못 돼 있어요. 마감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신고서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자신고해서 마감하고 보낼 수 있도록. 신고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이 전자신고 해봐라 이거죠. 좋습니다. 마감만 해보자. 신고서만 하면 나머지는 다 됐네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감되었다 라는 말은 제대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거고요. 자, ESC로 벗어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2번이 전자신고입니다. 그죠?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아래쪽에 있죠? 전자신고. 전자신고. 전자신고 오셔서 날짜는 1월부터 3월. 그죠? 계속 엔터 쳐볼게요. 나오죠.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위에 상단부에 제작 보이십니까? 제작. 그럼 비밀번호가 나오죠. 이때 이제 전자신고를 통해서 할 건데 신고 구분은 2번 납세자 사진신고 납세자 사진신고 2번 맞죠?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1, 2, 3, 4, 1, 2, 3, 4예요. 여기 1, 2, 3, 1, 2, 3 넣어야 되죠. 그죠? 1, 2, 3, 4, 1. 한 번 더. 1, 2, 3, 4, 1, 2. 이렇게 해서 확인.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제작까지 성공을 하신 거로 되겠죠. 자, 그러면 제작했으면 홈택스 바로 가기가 위에 있다. 그죠? 바로 이렇게 바로 보내는 화면이 지금 바로 나왔고요. 교육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육용으로 정리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별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뜨는데요. 여기는 닫으시면 돼요. 설명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라서 닫으시고 저희는 이제 이 나타나 이 변환 파일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파일을 찾아볼 건데요. 파일이 앞서 이렇게 작성 연월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도록. 그러면 C 밑에 저장 파일 여기 있죠. ECN. 다른 데 가는 경로 굳이 없고요. C 밑에 이렇게 비슷한 파일이죠. 날짜만 여기만 좀 날짜가 작성 연월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요거 그대로 선택해서 열기. 그러면 전자 파일명이 이렇게 나왔죠.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처리 내역을 통해서 뭐 하면 돼요? 변환하고 변환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죠?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 선택을 했으면 쭉 내려가지고요.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처리 내역. 그래서 형식 검증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형식 검증. 역시 또 비밀번호를 줘보네요. 1, 2, 3, 4, 1, 2, 3, 4로 우리가 저장했죠. 확인. 오류가 없다. 그죠? 형식 검증 확인을 했고요. 결과 검증, 내용 검증, 그죠? 내용 검증 결과 확인.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전자 파일 제출. 누르니까 순서적으로 하나 단계가 다 넘어가죠. 넘어왔을 때 여기 나옵니다. 그죠? 자, 마지막에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자 파일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항이 나오죠. 예정 신고고 국세청에 보내도록 합니다. 하고 있고 위에가 접수됐다는 건 뭡니까? 정상적으로 파일 전환 및 제출이 됐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이 상태에서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끝난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셔야 정상적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자신고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결산 문제이고요. 결산을 지금부터 같이 넘어갈 겁니다. 전자신고도 고요. 자, 결산은 회계관리 쪽에서 같이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와 외화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 그죠? 근데 계산기가 필요해 보여요. 3,630만 원. 나누기 3만 달러. 1달러에 1,210원 할 때 우리가 외화 외상 매입금 빚이 생긴 거죠. 갚을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일 현재 환율이 1,150원으로 줄어요.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환율이 작아지면 덜 갚아도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12월 31일자에 그죠? 대변의 외화 외상 매입금이 3,630만 원이었는데 맞습니까?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3,450만 원만 갚으면 돼요. 마이너스 3,630만 원을 하면 180만 원 이익 보네요. 그죠? 차변에 180만 원 이익 보는 걸 외화 외상 매입금 없네요. 없으면 그냥 외상 매입금. 그냥 외상 매입금. 외화 외상 매입금 없으면 그냥 외상 매입금. PS LA 그죠? 180만. 결차 결도 하셔도 돼요. 결차 결도를 해드릴게요.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그죠? 180만. 환율 거래에서 덜 우리가 갚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만 잘 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정기예금이네요. 기간 경과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고요. 2억 원의 2%, 2억 원의 2%. 메모장으로 계산 좀 해볼게요. 2억 원에 곱하기 2%가 이연이율이죠. 곱하기 최종 일수가 있었죠. 일수. 며칠이나 이제 일수가 되는지 계산해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했네요. 그러면 7월달 31일, 8월달 31일, 9월달 30일, 10월달 31일, 11월달 30일, 11월 30일. 184일 났죠? 그래서 184일 곱하기 나누기 365. 계산기 해볼게요. 2억 곱하기 2%. 400이죠? 400.
곱하기 184 나누기 65. 2016438. 184일 맞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31, 30, 184일. 365 나누기 2는 12일, 2.5일. 하루 정도 차이 난다, 그죠? 183일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400만원 곱하기 184 나누기 365. 2016438. 금액 차이가, 예, 이렇게 나오면 하루 차이인데, 하루에 201. 자, 그러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금액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렸어요. 월할로 하래요. 이게 2일이거든요. 하루하루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를 놓쳤어요. 월할이네요. 그죠? 월할이면, 죄송합니다. 월할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6개월, 여기는 12개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1할일지 5할일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들고, 예, 1할 계산이면 여기 맞는데, 다시 400만 원이었잖아요. 400만 원에서 곱하기 6 나누기 12. 200이네요. 예, 5월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교재에서 제시된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언제 받아요? 내년 6월 30일에 받아요. 따라서 우리는 차변의 미수 200, 6번의 이자 수익 200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었고요. 월할 계산이라서 예,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1할인지 5할인지를 잘 보시고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무시하고 예, 분기를 해보세요. 이익이 확정 할 수 있죠. 바로 해볼게요. 4번에 부가세 예수금 1,545만원. 6번에 부가세 대급금 2,140만원. 전자신고세 공제는 잡이익이고요. 그죠? 미발급 가산세 4만원은 세금과 공과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4만원, 대변에 잡이익 만원. 최종적으로 차변이 빕니다. 이 차변이 비는 것은 미수금이죠. 예, 미수금 돌려받으셔야 되겠죠. 대변이 비면 부가세를 내는데 지금은 돌려받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할 5할 계산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급금 예수금에 미지급금 미수금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 적절하게 잘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말 보유 중인 자산은 다음과 같고요. 5년의 정액법, 그죠? 취득일자. 이 부분은 자동으로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되죠. 자동결산에 입력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금액을 넣고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은 반영하는 말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수동으로도 상관없어요. 근데 금액 산출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2,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300만 원. 나누기 5년 나누면 1년에 460입니다. 그죠? 예, 취득일자가 작년 3월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올해는 1월 1일부터 1년이었으니까 그죠? 작년 같으면 또 3월부터 계산을 하겠지만 올해는 460만 원 그대로 예, 추가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결산자 입력에 가셔서 1월부터 12월 하시고 아래쪽에 소프트웨어가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자리가 있다.
소득되죠. 그죠? 460. 자, 이렇게 하시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자동 결산으로 바로 쉽게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동으로 분기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잠깐 닫아볼게요. 5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열린 추총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결의했고 적립률을 고려해서 10% 작성하고 회계 처리. 그러니까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기 작성하네요, 그죠? 예,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하라 문제. 때 2023년 2월 15일이 처분 예정이래요. 정기는 뭐 날짜 놔둘게요. 이때 현금 배당 아래쪽에 현금 배당 여기죠. 미지급 배당금 1000만 거기네요. 1억 1억 그리고 주식 배당 1000만이 되고요. 그리고 이익준비금이요. 이익준비금이 기억나시나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 1000만 원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력이 다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주셔야 되죠? 전표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계산 문제니까. 그죠? 전표 추가. 40건 추가됐다. 전표 추가 필요하고요. 자, 전표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계 처리가 됐겠죠. 일반 전표에 가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금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작성하고 추가까지 해서 정리했다. 보시면은 자, 다 됐고요. 계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이게 원천징수 관련된 거죠. 사원의 급여 관련 자료인데요. 수당 공지 항목 등록을 해서 5월분 급여자료 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급여 지급일 25일이고요. 모두 월정액이고요. 비과세를 인정하시는 공무서 최대한 반영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최대한 반영을 해보죠. 원천징수의 급여 자료. 급여 자료에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 것은 자, 위에 먼저 할게요. 수당 공제 등록이고요. 자, 문제 하나씩 보죠. 기본급, 과세. 식대는 예, 비과세가 되겠죠. 식대는 비과세 예, 사용하는 거 되어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예, 당연히 맞죠. 예. 야간 근로 맞습니다. 최대한 육아수당 이것도 비과세 육아수당 육아수당은 F2번을 누르셔서 선택할 만한 내용이 육아수당 있죠. 확인 F2 눌러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로 하고요. 자, 전부 정기라 그랬어요. 여기도 바꿔줘야 돼요. 정기. 앞서 문제에 예, 모두 그 월정액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오래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고요. 자, 그리고 체력 단련 수당이 있어요. 체력 단련은 과세입니다. 예. 체력 단련 수당, 체력 단련 수당 하시면 되겠고 또 있나요? 출근 수당 과세입니다. 예. 수당 그래서 전부 정기에 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당 등록 다 됐어요. 그리고 공제 등록, 사대보험료, 건강, 장기, 고용, 그죠? 예, 있고요. 학자금 뭐 사용 안 하니까 학자금 같은 경우는 부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예. 나머지는 알아서 예, 나오죠.
주차비도 있네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차비. 고정 항목들이 좀 있고요. 저희는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올 것 같고요. 주차비는 F2번 눌러서 기타 하고 사용할 거죠. 이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비 기타. 나머지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가세 항목 입력 뭐 색깔표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나머지는 예 소득세하고는 알아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가볼게요.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5월분을 한번 입력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5월 25일. 김정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산의 기본급 280. 상여는 없고 직책수당 네? 없죠. 직책수당도 여기 보면 사용하지 않는 수당에 다 부해야 된다. 그죠? 그거를 이렇게 안 하고 빠져나가서요. 수당공제에 직책수당 없잖아요. 이거 부다 해주셔야 될 거예요. 월차수당 있나요? 없죠. 월차수당도 부과할게요. 식대 있었고 상여 있었나요? 상여 없죠. 상여도 부과할게요. 없는 건 다 부과할게요. 문제 맨 마지막에 안 쓰는 건 부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가볼게요. 5월 25일 안 나오죠. 식대 10만원, 가가운전 20만원, 야간근로 1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육아수당 10만원, 체력단련 9만원, 출근수당 8만원 맞습니까? 예. 계산이 되도록 하고 4대 보험료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도 예. 38,150원 건강보험료 105, 305 안 나오면 입력하죠. 뭐 장기요양보험료 이사오리 거 고용보험은 됐고 주차비 10만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떴다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금액이 다 입력된 거 맞습니까? 장기요양 보험료 12,920원 예. 고용보험료하고 잘못 넣었다 그죠?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히 입력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완성입니다. 다 됐고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당공제 등록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연말연산 추가절 입력입니다. 유재호 씨.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유재호. 전체 사원 불러올게요. 다 불러도 돼요. 상관없어요. 유재호 씨한테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돼 있지 않을까요? 사원 등록 한번 가볼게요. 유재호 씨. 네. 2001년 12월 14일. 그죠? 근데 급여액하고 이런 금액이 없네요. 총 금액은 있는데, 그죠? 네. 이 부분은 입력이 되면 유리할 것 같은데, 뭐 일단 없어도 예, 여기 입력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입사 날짜는 봤어요. 생년월일하고 나머지 맞습니다. 그죠? 회사한 거 아니니까 내려놓고요. 해보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것은 국세청 자료이다. 가정하죠. 자, 보험료부터 하나씩 입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입력해본 내용들이 있고요. 자,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 그죠?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보험으로 보죠, 그죠? 자동차 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입력을 할 때는 이 노란색 부분이 입력되는 자리예요. 노란색. 그리고 부양가족에 여기에 보장성 보험. 노란대 부분으로
이 부양가족이 오셔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자동차 보험인데 국세청이고 여기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그죠? 국세청 자료로 75만 그리고 자동차가 있고 이외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계약자가 배우자 피보험자가 배우자 그리고 25만원짜리 계약자가 유재호 피보험자가 자녀도 있습니다. 요걸 다 같이 입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배우자가 그 피보험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면 다 입력 가능합니다. 다 합치면 200이죠. 그죠? 예, 여기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가 볼게요. 확인하고요. 예. 배우자 어때요? 여기 본인 부 일반 보장사 김 전부 부부로 돼 있네요. 계약자가 배우자인데 유재호 씨. 안 되는 걸로 보이. 자, 배우자가 여기에 김순자, 김미나. 근데 부로 돼 있잖아. 기본 공제가 그죠? 제가 볼 때는 100만 원만 넣는 거. 기본 공제 대상자만 해야 되니까 100만 원만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의료비로 가보죠. 의료비는 뭐 상관없이 누구나 돼요. 그죠? 의료비인데 카드로도 이중되고요. 어머니 직계 존속 어머니 그죠? 어머니 상호합은 없고요. 의료증빙은 국세청으로 하고요. 한 건이고요. 금액은 500. 보약은 안 되죠. 보약은 안 돼요. 배우자 라식 시력 보정용 라식. 자, 라식 같은 경우도 어, 성형의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이면 됩니다. 치료 목적. 제가 볼 적에는 라식은 치료 목적으로 보아야 되겠죠. 라식 시력 보정용이니까 라식은 된다. 그러면 F2번 배우자 김미나. 기본 공제는 부지만 의료는 누구나 가능하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의료는 두 건데요. 그리고 카드도 되고요. 이중으로 됩니다. 근데 보약은 안 됩니다. 보장성에서는 배우자가 부니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육비. 교육비는 연말정산 입력해서 여기 있죠? 교육비. 자, 자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취약 전이죠. 그럼 유치원비 100만원 확인하시면 100만원 들어오겠죠. 고요. 확인. 자, 그리고 기부금인데 종교단체 기부금 12만원 있어요. 종교단체 기부금 단기 종교단체 120이네요. 12만원 아니고 120만원. 단기는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종교단체. 종교 외 아니잖아요. 그죠? 예, 120만원.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종교단체 금액도 반영이 되겠죠. 예, 됐고요. 자, 어머니 부동산 임대 소득이 금융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죠. 배우자 김미나 소득 없는데, 그죠? 소득 없는데 배우자가 김미나가 근데 부로 되어 있어서 여기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이게 안 된다고 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김미나는 배우자가 이게 맞습니다. 유진이도 20세 이하가 맞고요. 어머니도 60세 이상이 맞습니다. 다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부양가족도 작성하는 거군요. 부양가족 들어있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맞네요. 그러면 앞서 제가 잘못했네요. 보험 관련해서 그죠? 예, 보장성 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100만 원만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네? 100만 원이 아니라 200이죠. 200 들어와도 돼요. 300이 돼버렸네요. 앞에 금액과 합쳐진 것 같은데. 그죠?
최종 반영 금액이 200인데, 예, 금액이, 예, 200으로. 근데, 100만 원 넣나, 200만 원 넣나, 어차피 한도 금액이 100만 원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0 넣어도 되고, 100만 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예, 배우자가, 예, 맞았기 때문에, 여기 200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 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신용카드는, 자, 신용카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 신용카드 1200. 네, 우리 저기 신용카드 중에서 어머니 병원비, 대중교통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중교통에 100만 원 빼주시고요. 10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엔 110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배우자 신용카드 500도 있네요. 대중교통이 30. 그러면은 130. 130 하시고 배우자가 기본 공제니까 여기 400 더 못해야 된다. 그죠? 400이 아니고 400cc. 1500cc. 1570에 130만 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금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장성 보험만 300이 됐는데 앞서 여기에 안 된다고 넣었던 금액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어떻습니까?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해당은 들어와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봤고요. 문제를 좀 잘 문제가 좀 길었는데요. 부양가족 연말임산태 두 가지를 작성하는 문제였네요. 저는 입력된 자료를 보고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를 밑에 적혀 있으면서 뒤에 읽어서 배우자가 안 되는 줄 알고 일반 보장에서 100만 원만 입력했었는데요. 다 되는 걸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건강검진 안 되죠, 그죠? 예, 보험구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걸로 최대한 입력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신 기출문제 유형 하나를 원천징수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